교재 130쪽이지. 마지막 내용이야. 자, 위치와 속도 그리고 움직인 거리의 관계야. 계절부터 한번 잡을게. 얘들아, 따라해보자. 우리 앞에서 더함수 활용해서 시각에 따라서 움직임, 그렇지? 수직선 위를 어떤 점 P가 계속 돌아다녀. 그지? 저거의 좌표를 X라고 그러면 그 X 위치는 시각 T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값이 바뀌는 T에 대한 함수죠. 이게 무슨 함수야?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야. 정확히 위치 수직선 위에서 위치는 곧 뭐를 의미하니까? 좌표를 의미하니까 좌표를 T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3초에서 위치는 3을 집어넣으면 계산되겠죠. 5초에서 위치는 5를 집어넣으면 T에다가 T의 함수야. 맞지? 자, 그런 위치 함수를 뭘 한다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속도가 된다고 그랬죠.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그리고 그 속도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가속도 함수가 된다고 그랬어. 자, 이건 앞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 적분한다고 그랬죠.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가속도 함수가 줬을 때 그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된다? 속도 함수 나올 수 있고요. 속도 함수 줬을 때 그걸 또 뭐야? 거꾸로 적분해가면 위치 함수도 구할 수 있겠지. 됐지? 간단한 거네.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분은 상관없는데 적분할 때는 우리가 뭐가 생겨버려? 얘 부정적분 구하면 뒤에 뭐부터? 적분 상수들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함수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거야? 덜 구해지는 거야? 덜 구해지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그럼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함수값 하나 주면 식을 구할 수 있을지, 그치? 따라서 속도에 대한 어떤 대입할 수 있는 것 또는 위치에 대한 대입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속도나 위치를 구할 수 있겠다. 됐지?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 두시고요. 두 번째는 자, 부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을 구하면 적분상수 C라 해야 되는데 부정적분이 아니라 뭘 알고 있다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과정은 다루지 않고요. 속도에서 위치로 가는 과정만 다룰 거거든. 속도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부정적분을 구해도 되지만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어떻게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때려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됐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정적분 할 때는 요놈의 부정적분, 요놈의 부정적분을 뭐 하더니? 얘지? 정적분 할 때는 적분상수 신경 안 썼지, 그치? 맞지? 정적분 계산할 때 적분상수 C 붙였니? 안 붙였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FB 빼기 FA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의 의미는 결국은 B라는 시각에서의 위치에서 A라는 시각에서의 위치를 뺀 거야. 즉 얘가 움직이는데 P가 움직이는데 X가 T가 A라는 위치에서 위치는 여기 있었어. 이게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각이 떨어져서 시각이 B가 됐을 때 점은 여기 와 있어. 여기 되겠지. 그러면 FB 빼기 FA는 뭘 의미하는 거야?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나중에 위치로 바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를 거야. 시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흘렀잖아. 그치? 시간이 흘렀잖아. 그 흘러간 시간 동안에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왔잖아.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 나타내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따라서 그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한다? 속도 함수를 두 시각 사이에서의 정적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다시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 치면 뭐가 구해지는 거라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그 위치의 변화량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보세요.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애초에 여기 출발지야. 출발지 처음 위치라고 그러자. 실제로
처음에 어딘가에 있던 점이 움직였어. 딱 하자마자 움직여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 멈췄어. 처음에 어디 있었을까? 원점에 있었어. 원점에 있던 게 일단 어디까지 왔다가 4까지 왔다가 다시 어디까지 돌아왔다가 2까지 돌아왔다가 최종적으로 6에서 멈췄어. 그치? 그러면 출발한 데부터 최종까지 위치는 얼마큼 바뀐 거야? 0에서 6이 됐으니까 6만큼 변했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6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중간에 어떤 경로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든 상관없이 처음과 끝의 위치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 그치? 이게 위치 변화량이야. 그 위치의 변화량은 뭐였냐? 속도처럼 부호가 존재하겠네. 왜? 처음에서 오른쪽 왔으니까 위치 변화가 얼마 된 거야? 플러스가 됐지. 근데 처음 시작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갔으면 위치의 변화는 얼마야? 6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와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하고 그 방향이 역시 뭘로 표현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된다. 됐지? 근데 자 움직임 그림을 생각해봐. 움직임 그림은 뭐야? 1로 위치가 얼마큼 변했니? 4만큼 변했지. 움직임 그림도 얼마야? 4지. 자 이쪽으로 위치가 얼마 됐니? 마이너스만큼 위치가 변했지. 근데 움직임 그림은 무조건 뭐야? 방향 상관없이 다 플러스로 보니까 움직임 그림이 이만큼 늘어난 거야. 다시 여기서 또 위치가 얼마큼 늘어난 거야? 4만큼 늘어났지. 움직임 그림도 얼마큼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호를 다 반영해서 계산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6입니다 나오는 거고요. 부호를 다 뭘로 보고 플러스로 보고 다 더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냐? 움직임 그림이 되겠지.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하면 그게 움직임 그림이겠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랑 움직임 그림은 어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을 구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움직임 그림은 방향 상관없이 항상 다 플러스로 만들어서 싹 다 더해서 나온 결과는 움직임 그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크겠어? 움직임 그리가 위치 변화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치? 달라. 됐어? 자, 그러면 움직임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 다른데 그 다름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다시 그래프 볼게. 속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치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봐봐. 이 구간을 정적분 치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 합이 보인다 그래서 넓이의 차가 보인다 그랬어. 그치? 정적분하면 넓이의 차가 그랬지. 아래쪽과 위쪽의 넓이의 차고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넓이의 차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따라서 이걸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나오는 거고요. 정폭됐으니까. 얘는 위치 변화량이 뭘로 나온 거야?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따라서 최종적인 위치 변화량은 이런과 이런 넓이의 차가 보여지는 거야. 근데 움직임 그림 생각해봐. 움직임 그림. 움직임 그림은 이쪽도 뭐야?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고 이쪽도 뭐야? 플러스 계산을 다 더한다며. 움직임 그림은 항상 양수. 방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 이 둘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움직임 그림은. 넓이의 차가 아니고 넓이의 합을 구해야지만 그게 움직임 그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앞서서 도형의 넓이의 차를 구할 때는 정적분 치지만 넓이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정적분 했니? A에서 B까지.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 한 게 아니고 왜해서? 절대값으로 정적분 했지. 우리 넓이 구할 때 P적분 함수의 절대값으로 정적분 하면 아래쪽도 위쪽도 플러스로 계산되니까 넓이의 합이 보여진다고 그랬잖아. 움직임 그리는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속도함수를 뭐 해서? 절대값 채워서 정적분 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개념이야. 핵심이 좋아져. 자,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하면 뭐가 보여진다? 위치의 변화량. 정확하게 얘기해.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보여주고요.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위치의 변화량은 무엇을 의미하니?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의 차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함수를 절대값으로 정적분하면 뭐가 보여지니? 움직임 거리가 보여지겠습니다.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된다? 구간 쪼개가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쪽은 플러스로 계산해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지? 또는 넓이 공식을 써도 괜찮고 넓이 합이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잡아두시면 그 다음 정적분 계산을 알아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그럼 또 무슨 관계인데 위치의 변화량은 보세요. 내가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 그치? 3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4래. 그럼 처음 원점에 있다가 그게 플러스만큼 변했던 얘기는 나중에 위치가 어디가 있다는 얘기야? 4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 1에 있었어. 근데 위치 변화량이 4가 됐어. 그럼 나의 위치는 얼마 되는 거야? 1에 있던 게 4만큼 커졌으니까 위치는 5에가 있는 거겠죠.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었어. 위치가 4만큼 변했어.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가 있는 거야? A씨 마이너스 1에 있었다고 4만큼 커졌다고. 미친. 마이너스 1에 있었는데 4만큼 커졌다고. 3 나의 위치는 3이 되는 거야. 결국은 위치 변화량에서 뭐만 더해주면 처음의 위치만 더해주면 위치 그 나중에 위치가 더해지겠지. 그래서 위치 변화량과 위치가 같다? 아니 달라. 위치 변화량에다가 뭐 하면 변화량에다가 저 정적분 값에다가 뭘 더하면 처음 위치를 더하면 그제서 뭐가 보여진다? 나중에서의 위치가 좌표가 보여지는 거야. 그치? 따라서 위치 변화량 자체만 가지고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다만 처음 위치가 뭐일 때는 0, 원점일 때는 위치 변화량이 곧 바로 뭐가 되니? 위치랑 똑같아지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 위치를 더해야지만 위치가 나온다까지 정리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은 다 정리된 거야. 됐지? 자, 그럼 이 개념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지워도 괜찮겠죠? 870번 보겠습니다. 87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다. 자,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야. 앞에서 했어 우리가 미분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떻게 찾았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떻게 찾았어? 튀어나와야지. 운동 방향 바뀌어. 시험 범위잖아. 자,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 방향 플러스지.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 방향 마이너스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운동 방향 바뀌었을 때는 뭐가 이용된다며? 그러니까 뭐가 이용되냐고. 일로 가면 운동 방향 플러스야.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로 설명드렸지. 속도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그러다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어.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뀔 때 뭐가 이용되는 거야? 속도가 이용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다. 뭐다? 속도가 이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응?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가 이용된다? 자, 속도가 이용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뀌는 거는 속도가 이용이 되는 게 두 개로는데 두 번째 걸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0은 0을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t는 얼마 나와? 2하고 5 나오겠죠. 두 번째 바뀌는 건 언제? 5. 그치? 그러니까 t가 5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 위치 어떻게 구하되었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를 더한다고 했죠. 근데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했어? 그치? 그럼 원점에다가 위치 변화량 어디부터? 출발했으니까 여기부터 어디까지?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는 거죠. 끝이야 이거. 저 있는 개념 그대로 쓰는 거잖아. 위치는 위치 변화량에다 처음 위치를 한다고. 처음 위치가 0이고 위치 변화량은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하라고. 출발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되니 5의 세제곱 125 3분의 125 빼기
에이씨. 25. 25 곱하기 7. 7이 14. 7은 35. 175. 2분의 175. 더하기 50. 이건 분할할게. 6분의 2 곱하면 250. 3 곱하면 3 곱하면 510, 525. 얘도 올라가냐? 6분의 3대. 맞니? 그러면 6분의 550 빼기 525. 6분의 25가 나오고. 됐니? 뭐 계산이야. 계산이니까 뭐 하시면 되고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872도 보세요.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처음 20m/s의 속도로 똑바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함수가 주어진 거야. 3초 후의 높이를 h라면, 자, 높이는 뭐야?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도 위치. 결국 위치가 얼마나 구하는 거야? 3초 후의 위치를 물어본 거야. 맞지? 수직으로 쏘아올리는 물체는 위치가 곧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어디서 틀리니? 처음 위치지. H1은 3초 후의 위치야. 그러면 뭐야? 0부터 3까지 누구를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 치면 위치의 변화량. 거기다 뭐 했는지 알았어? 처음 위치를 더했는지. 처음 위치가 얼마야? 지면 30이지. 처음에 30이야. 먼저는 지면에 쏘올렸으면 처음 위치는 0이겠지만 30m에서 쏘올렸으니까 처음 위치는 30이 되겠죠. 그게 3초 후의 높이, 위치가 되겠다. 괜찮아? 그럼 30 20t-5t 되고 맞나요? 여기에서 3 집어넣으면 60 빼기 95 45 15 더하기 30은 얼마 된다? 45. 이게 H1이야. 자, 두 번째 H2는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위치야. 자, 그럼 최고 지점 도달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쏘올린 공이 땅에 떨어지겠지. 최고 지점에 도달한 거는 뭘 바꾼 거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속도가 뭐 될 때야? 0 될 때야. 맞지? 땅에 떨어지는 거는 뭐가? 높이가, 위치가 0 될 때고요. 그렇게 하는 때를 찾아야지, t값을. 자, 속도가 0 될 때니까 속도는 뭐니? 여기지? 20-10t가 0 될 때니까 t는 얼마일 때? 그러니까 2초에서 처음 높이 도달하는 거고요. 그때 2초에서의 높이냐? 그럼 처음 높이도 얼마야? 30에서 0부터 2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집을 하면 40 빼기 4, 5, 20 20 더해 30이니까 얼마 되니? 50 됐어? 그럼 둘을 뺀 거는 얼마다? 5 문제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 상황 그때를 나타내는 t값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뭐 두 점이 서로 만날 때 그때인 t값을 찾아내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자, 74번 한번 보자. 이번에는 두 개의 움직이는 물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자동차 AB가 직선 도로 위에 있어. 직선이 바로 X축이야 되겠지. X축에
자동차 AB는 2점 AB가 되는 거겠죠. 그놈이 움직이는데 B는 A보다 24m 앞에 있었대. 이게 직선 도로고요. B는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었어. 둘이 차이가 얼마 난다? 24m만큼 차이 난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렸대. T초 후에 속도가 각각 2T와 T 플러스 1로 조졌대. 자, 그때 뭐 찾는 거니? A와 B의 뭐가 같아진다? T가 같아지는 것은. 그치? 위치가. 자, 다른 말로 어떻게 나오냐면, 위치가 같아지는 거, 두 자동차가 뭐 할 때? 만난다. 그치? 두 점이 만난다, 두 자동차가 만난다, 위치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선생님이라면 저걸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겠어. 왜? 그래야지 내가 위치가 같다는 뜻이구나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테니까. 맞지? 자, 그러면 위치가 같아지는 거는 둘의 위치를 구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지. 출발지가 어디야? 모르지. 근데 24 앞에 있으니까 A의 위치를 뭐라 둘까? 영화 보면 B의 위치를 뭐라 둘까? 24 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 A의 위치도 찾아보자. 처음 위치는 0이고요. 몇 초 동안이야? 모르지? 몇 초인지 모르니까 뭐라 할까? A초라고 할까? 됐지? 그럼 0부터 그 A초 동안에 위치 변화를 대주면 되겠죠. 뭘 촉분하시니? 속도. 이게 출발해서부터 A초, A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치됐으니까 위치가 되겠지, 이 위치. 출발한 지 A초 후에서의 위치야. 두 번째 B의 위치 보자. B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얼마야? 24지. 거기다가 0부터 A까지 누구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겠고요. 이게 A초에서의 B점의 위치가 되겠죠. 둘이 어때 만나니까? 같다는 얘기죠. 풀어주면 되겠지? 자, 이거 T제곱 0A. 그러면 얼마야? A제곱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24 더하기 얘는 2분의 1 T제곱 빼기 더하기 T 0A. 집어넣으면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 됐습니까? 자, 자변 나이형 쉽게 2분의 1 A제곱 빼기 A 빼기 24는 0. 2 곱하기 A제곱 빼기 2A 빼기 48은 0. 6, 8, 48, 띵. 따라서 맞지? A는 얼마다? 양수니까 8이 나와야지. 시각인데 T 값은 음수 나올 수 없잖아. 출발할 때가 0인데 항상 양수가 나와야지. 그럼 양수가 얼마다? 자, 출발이 몇 초인가? 8초입니다. 자, 두 점이 있어도 각각의 속도함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위치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럼 둘이 위치 가지고 만날 때니까 위치 갖다가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음?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얘기 끝났으면 이제 움직임 그래 나올 차례죠.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자, 움직임 그림을 어떻게 구한다?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한다고 하고 있어. 맞지?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875번 볼게요. 87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 출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임 거리야. 자, 그러면 항상 있잖아. 움직임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 거야 이거. 그때 이 때를 찾으라 했지. 맞지? 그때 이 T값 찾으라고 했어. 자,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점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이야? 뭐가 0이야? 원점이 0인 거 맞지, 그치? 근데 원점이 뭐가 0인 점이야? 좌표가 0인 점이잖아. 좌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아이씨,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하나야. 좌표는 위치지.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원점으로 돌아온다? 뭐가 0이다?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테그랄, 자, 그때를 얼마나 할까? 그때 t 값을 내가 a라고 할까? 그러면 0부터 a까지 원점 출발해서 처음 위치는 0이고 위치 변화라고 0부터 a까지 누구를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겠죠. 맞니? 이게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의 위치 변화량이고 처음 위치 0을 냈으니까 그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니? 0. 자, 3분의 1t 세제곱 빼기 t제곱 0a가 0이고요. 3분의 1a 세제곱 빼기 a제곱은 0이야. 됐어? a제곱을 묶어내면 3분의 1a 빼기 1은 0이야. 따라서 a는 0하고 얼마나? 3이지. 우리 찾는 애는 얼마나 얘기야? 3초 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위치가 0 되면서. 됐지? 됐지? 그러면 t가 3일 때의까지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한다?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누구를 접근한다? 속도 함수가 아니고 속도 함수에다 뭘 쓴 거를? 절대값 씌운 거를 접근한다고 했어. 됐지? 자, 절대값이 있는 비접근 함수의 접근은 그래프라고 했죠. 0과 2에서 만나는 이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 맞지? 0과 2에서 만날 테니까. 그걸 0부터 3까지 접근하는 얘기는 0부터 2까지는 전접근한 함수를 할 테니까 그것 올려서 또는 계산해서 전접 계산해서 마이너스 붙이든지 2부터 3까지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절대값 썼으니까 이쪽까지 넓게 확이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어때? 이 아래쪽은 전접근 할래? 공식 쓸래? 공식 써야겠지. 자, 6분의 절대값 A 베타 2 빼기 0의 세제곱. 나머지 쪽 부분은 인테그랄 어디부터 2부터 3까지는 누구를 t제곱 빼기 2t를 그냥 접근하시면 되겠죠. 얼마야? 6분의 8 얼마? 3분의 4. 자,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t 세제곱 빼기 t제곱 뭐랑 2, 3 3집어넣으면 27, 9 빼기 9 빼기 2집어넣으면 3분의 8 빼기 4 됐어요? 찍찍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 그럼 합치면 얼마다? 3분의 8 됐지? 움직임 거리는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거고 절대값을 취하고 있는 함수의 정적분 값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구간을 나누어서 정적분했었지. 그대로 쓰시면 돼. 마지막 878번 한번 볼까? 고속열차가 출발하여 4km를 달리는 동안 t분에서의 속도가 적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도였죠. 아, 무슨 말이야? 출발해서 4km까지는 이 속도로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어때? 일정하다. 10분 동안 달린 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10분 동안 달리는 거리야.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지. 그럼 당연히 뭐야? 속도 함수에다 절대값으로 정적분 하셔야 되잖아. 그치? 그럼 속도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속도 함수를 전체를 다 알아 몰라. 그치? 4km까지는 이 속도로 가는데 그 이후부터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4km 달린다는 얘기는 뭐야? 아, 어렵네 이거 문학이. 4km 달린다는 얘기는 출발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얼마 될 때 4km 되는 그 시각 t를 찾은 다음에 그때까지의 속도함수를 늘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못하겠지? 그래. 차라리 위에 걸 볼게. 자, 877번을 봐요. 877번 하지마. 자,
직선 궤도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바로 멈추지 않지 쭉 미끄러져 가다 멈추겠죠. t초 후의 속도가 느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점점 느려지겠지. 그러다가 0이 되면서 멈추겠지. 그런 상태야. 그래서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리거리는 자 열차가 정지한다는 건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속도가 0이 되니까 딱 t가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10. 맞지? 그러니까 10초 동안 달린 거리를 물어본 거야. 자, 달린 거리는 뭡니까? 움직인 거리지. 그러면 0부터 10까지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점적분 하면 되겠죠. 근데 봐봐. 이게 좀 특수한 운동이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방향 쭉 가다가 결국은 운동방향 바꿔 잡고 멈추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라면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랑 같겠니 다르겠니? 같지. 운동 방향 안 바뀌었잖아. 이만큼 위치가 변하면 그게 곧 움직임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 어떤 상황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니까 운동 방향 안 바뀌어. 따라서 절대 꼭지 씌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자 씌운다 하더라도 봐. 피지컬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겼지? 30이고 10은 몇 되니까 0부터 10까지 접근할 건데 그때 분명히 어때?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지컬함수 1차 합칠 때는 이거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래프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이 정적분함수의 의미는 이 도형의 넓이랑 똑같죠? 삼각형 넓이니까 바로 구해도 괜찮겠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높이 얼마? 30 얼마다? 150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 정적분 합수도 똑같은 합수 나올 거고요. 괜찮니?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10번 이거를 한 번 더 끊어갈까? 왜냐면 뒤에 유형업도 좀 같이 볼 게 있는데 아니야, 그냥 계속하자. 자, 유형 10번은 속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위치라든지 위치 변화량 그리고 움직임 거리를 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개념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함수의 그래프에서 넓이, 위쪽 넓이, 아래쪽 넓이 차가 바로 얼마나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다 처음 위치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보이지겠죠. 위쪽 넓이, 아래쪽 넓이 합을 구하면 그게 뭐야? 움직임 거리가 되는 거였죠. 자, 이게 뭐야? 속도 그래프죠. 0에서 3까지 움직임 거리를 몰았어. 그럼 뭐야? 0에서 3까지 이쪽 위에 있고 좀 아래쪽에 있네? 움직임 거리니까 이쪽 아래쪽 넓이를 뭐해서 더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쪽 넓이는 무슨 삼각형? 사다리꼴. 맞지? 2를 곱하기 윗변 1 더하기 아랫변 이거 얼마겠어? 그치? 2.5 2분의 5 맞지? 아랫변 길이 얼마야? 2분의 5 곱하기 높이 2 얼마니? 2분의 7 되겠지? 자, 아래쪽 넓이는 삼각형 넓이야. 2분의 곱하기 윗변 2분의 1이죠. 높이는 마이너스까지가 2가 되겠죠. 2분의 1 되겠죠. 따라서 움직임 거리를 뭐 하더니 얘랑 얘랑 뭐 한다? 더한다. 2분의 8에서 얼마다? 4가 움직임 되겠죠. 만약에 위치의 변화를 보면 얼마야? 위쪽 넓이에서 이쪽 넓이를 빼야겠죠. 2분의 6이니까 얼마 되니? 3이 되겠죠. 위치를 물어보면 위치 변화의 3이고 출발지가 원점이니까 위치는 얼마 되니? 3이 되겠죠. 맞나요? 881번 한번 볼게.
편해. 그래프 그려주니까.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릴 것 같을 때 T가 7일 때 위치가 11대 K 값은 자 이게 속도함수 그래프야. 뭘 줬냐? 7에서의 위치가 10이네. 그러면 위치니까 위치 변화를 봐야겠죠.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치가 곧 뭐겠다? 위치 변화량이 바뀌었지. 그러면 7에서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7. 위치 변화는 위쪽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를 뺀 차라 그랬죠. 자, 위쪽 넓이 가자. 이거 넓이는 얼마니? 사다리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1, 아랫변 3 곱하기 높이 K 2K 맞죠? 자, 아래쪽 삼각 넓이 그러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2 높이 2 2가 되겠죠. 이쪽 삼각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2 높이 K 얼마야? K죠. 그러면 위치 또는 위치 변화량 같은 상황이지 지금. 왜? 출발지가 원점이니까. 위쪽 넓이 얼마에서 3K에서 아래쪽 넓이 얼마를 2를 땡겼지. 그게 위치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10. 따라서 K는 얼마다? 4라고. 괜찮아? 뭐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개념 미들을 쓰면 위치니까 위치가 줬던데 넓이 차를 보이구나. 그대로 갖다 빠은 거야. 만약 움직임 그려줬다. 그럼 위쪽과 아래쪽 넓이를 합친 게 얼마나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 이거는 상중 문제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안 내려오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옳은 것을 자 속도 그래프야. 어디 출발했다? 원점에 출발했어. 4초 후의 위치야. 자 4초의 위치니까 지금 원점 출발했으니까 위치 변화량이고 위치가 되는 상황이죠. 4초의 위치니까 얼마야? 위쪽 아래쪽 넓이의 차지. 근데 이쪽 아래쪽 넓이 어때? 똑같으니까 얼마 되냐? 위치가 0 되겠죠. 위치 변화량이 0이니까. 원점이다. 맞아, 틀려요? 맞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을 세모 바꿉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은 뭐가 연결 때? 속도가 연결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0이 아니고 속도가 연결 때지. 속도가 연결되면서 앞뒤의 부가 바뀌어야 되겠지. 자, 2초에서 속도가 연결되면서 플러스에서 속도가 마이너스 바뀌었지. 이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가 플러스에서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한 번 바뀌었어. 4초에도 속도가 연결했지만 속도의 부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멈췄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간 거야. 6초에서 멈췄고 마이너스 플러스 속도 뭐가 바뀌었으니까 운동가 바뀌었네. 몇 번 바꾼 거야? 2번에 된 거야. 자, 1초와 7초의 위치는 같습니다. 자, 1초의 위치는 얼마니? 위치 변하니까 이거 넓이랑 맞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이 넓이 얼마? 1이겠지. 따라서 위치는 얼마야? 1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7초의 위치야. 위치 변화는 위쪽 넓이, 아래쪽 넓이 뺀 차라 그랬지. 요만큼 넓이 빼면 얼마 되니? 0 되겠죠. 여기랑 이거 하면 얼마 된다? 위쪽에서 아래쪽 빼면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 이 넓이가 지금 얼마야? 전체 넓이는 2. 이건 얼마? 마이너스 2. 이것도 얼마? 마이너스 2. 이건 얼마? 플러스 1. 1 빼기 2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지. 7초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1초에서는 넓이가 위치가 얼마다? 1이겠지. 둘의 위치가 같나 같나? 다르지?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는 분명히 다르다잖아 위치는. 됐어? 그니까 이거 충분히 상문이지만 해볼만 해 안 해? 하지 그치? 계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밑에 883도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형업이야.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유형들이라서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한번 보기만 해요. 자 넓이가 최소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묻는 거야. 그럼 뭐야? 넓이를 구해놓고 고민하시면 돼. 자, 이 3차 함수와 x5둘 사이 변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프 해볼까? 0과 2와 a에서 만나. a는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과 a와 2 이렇게 되지.
X 둘 사이 도의 넓이 얘랑 얘죠. 그지? 그럼 넓이니까 어떻게 된다? 절대값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0부터 A까지는 뭐 한다? 얘를 접근하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전개를 해버리자. X 세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AX 됐음? 접근하면 아이고 미쳤다. X 세제곱 A 플러스 2 X제곱 2AX 그 다음에 더하기 A부터 2까지는 요거에 마이너스 붙여 접근하셔야겠지. 또는 접근한 다음에 접근한 값을 마이너스 붙이든지 어느 쪽 해석은 없지. 당연하니? 그냥 똑같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붙일까? 그럼 비접근한 속 합쳐지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여 넣을 테니까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넓이 합을 구한 거야. 그렇지? 이게 넓이야. 그럼 이거에 뭘 구한 거야? 최소 구하면 되지. 이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넓이의 최소를 구했으니까 넓이를 또 구해본 거라고.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똑같은 밑에 괜찮나? 아직까지는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응. 자 지금 넣자. 4분의 1a 4제곱 맞니? 네.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곱하기 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맞나요? 빼기 2집은 얼마? 16, 4 2집은 8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8 a 플러스 2 4에 이제 a 넣고 빼야지 4분의 1 a 4제곱이야 근데 뺀데 다시 마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다 4분의 1 a 4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니 마이너스인데 빼기인데 또 다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a 제곱은 a 세제곱인데 지금 요거는 넣고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a 세제곱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니? 플러스 a 세제곱. 결국 이거 정리하면 얘들 몇 차씩 나오니? 얘들 몇 차씩? 4차씩 나오지? 그 4차씩의 이 범위에서 뭘 찾는 거야? 최소값. 4차 함수 최소값이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걸 나눠서 최소값 찾는 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표현만 하면 식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최대 최소 구할 수는 있어. 정리하면 4차 함수 나올 거고요. 미분하면 4차 함수의 도함수 그린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부터 2까지 잘라주시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나? 최소값이 되는 점이 나올 거라고요. 이거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너무 계산이 더러워. 좀 정도껏 해야지. 그치? 자, 풀지는 마. 알겠어? 시험 나오면 이거 보고 있으면 시험 다 하겠죠? 이해는 되겠지만 풀 자신 있어? 없어? 없죠? 가만히 버리자. 뒤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대표 문제 하나만 볼게. 뒤에 있는 두 개는 세 개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더 얘기했으면 분명히 쌤이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할까? 그지? 그래 하나만 더. 자 fx와 그 역함수는 항상 어디 대칭이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잖아. 둘이 만나도 y는 x에서 만날 거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어디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한쪽만 더해서 곱하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럼 봐. 이거에 역함수라고 지금 마이너스 대칭이라고 뭘 구한 거니? 요 둘 사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준 거야 지금?
1부터 3까지 fx dx를 준 거야. 뭐야? 이게 fx잖아. 1부터 3까지 fx하고 x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걸려? fx를 정적분한 건 fx하고 x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니? 정적분한 거는 이름과 x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지. 여기 3이거든. 아, 그럼 저 왜 그래? 아, 이거 나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삼각형이야? 사다리 꼴이지, 사다리 꼴. 맞니? 2분의 1 곱하기 윗변 얼마? 1. 아랫변 얼마? 3. 곱하기 높이 얼마? 2. 맞나? 4지? 이거 전체 넓이가 3인데 아래쪽이 3이랬네. 그럼 이 넓이가 얼마나 얘기야? 그럼 이 사이 넓이가 얼마야? 1. 딴 넓이 얼마 되니?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할 때는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둘러싼 넓이는 절반만 잘라서 구한다면 곱하기 몇 배? 2배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뒤에 887과 888은 조금 더 어려워. 그래도 해볼까? 해볼게. 자, 887번. fx는 루트 x 역함수를 gx로 할 때 1부터 9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1부터 3까지 그 역함수를 정적분한 것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그려봐야겠지, 그치? 이렇게 역함수 공정하니까 당연히 yx 나와야겠죠. 자, 루트 x 그래프를 그려야 돼. 루트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x하고 루트 x하고 이것 좀 그려보자. x제곱은 x 0과 1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됐지? 여기 얼마 되냐 그러면? 1,1이겠지. 이게 누구야? y는 fx, 루트 x 그래프. 그럼 g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게 y는 역함수 gx 그래프 되겠죠. 자, 이제 지금 보여보자. 1부터 9까지 fx를 접근하랬어. 9를 여기까지 접근할까? 그럼 1부터 9까지 fx를 x축 사이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네. 앞쪽 부분은 맞나요? 계산을 못하겠지. 왜? 루트 x 접근하는 거 배웠나 안 배웠니? 안 배웠잖아. 미적분 많이 배웠다고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 한번 볼까? x에다 9를 쳐놓으면 y 좌표 얼마 되니? 3이 되겠지. 여기는 1,1이고 이건 얼마 되니? 9,3이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역함수 gx 맞다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접근하라고 했어.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3 어디 있겠니? 적당히 이쯤 있겠죠. 그럼 1부터 3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이 부분. 됐지? 근데 이 점 잡을까? 여기가 3,3이지. 그럼 여기는 3, 얼마라는 얘기야? 이 점은 3, 없잖아. 어떤 함수가 그 역함수는 y는 x치니까 이 점이 9,3이면 넘어가면 얼마 되니? 3, 돼야 되고 마침 이 x가 3이니까 그 점 y 좌표는 얼마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지. 그럼 봐요. 요 부분의 곡선과 요 부분의 곡선이 어때? 똑같지? 9,3이 넘어간 점이 3,9고요. 1,1이 넘어간 게 1,1이잖아. 따라서 원래 함수의 이만큼의 곡선과 대칭원의 이만큼의 곡선이 정확하게 같은 위치죠. 곡선 모양이 어때? 똑같죠? 맞니?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때?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똑같다며.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니까 이 넓이랑 이 보라색 넓이는 어때? 똑같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하는 정적분 값은 뭐야? 애초에 있던 파란색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보라색을 더하는 건데
보라색을 옮기니까 뭘로 바뀌어? 저 핑크색 부분의 넓이랑 같다고 바뀌지.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넓이는 뭐가 되니? 흰색과 보라색을 더한 거는 흰색과 핑크색을 더한 거니까 뭐라고 돼?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네.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어떻게 되니?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조그만 직사각형 빼면 되겠네. 전체 직사각형 얼마다? 9, 27에서 조그만 거 1, 1은 1 빼면 얼마 된다? 정적분을 할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정적분 값들을 그래프에서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 맞니? 역함수가 y-에 대칭 관계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이 넘겨져서 그려진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로 가져오면 이쪽 부분에 메워질 수 있겠다.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반듯한 도형으로 보여져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해봐야겠지. 그래서 문제를 밑에 문제 썼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해봐. 자, 다시 유형 12번에 886번과 887번까지만 연습해봐. 알겠니?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어요. 숙제는 방금까지 다 해오시면 될 거고. 오케이.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지? 남은 시간 또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 좀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미리 숙제 있으면 다 해와야 되고요. 우리 보충 시간 지나고 있죠? 저때 나와서 더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